네,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개최 금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한 실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 측에서 내일 8월 28일 솔로몬 교회를 장소로 지정한 공동회 개최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탈 측 공동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서울 남부지원 제51 민사부에서 이 모든 결정을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금지를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그 항목으로 보면 4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집권, 두 번째는 이 소집 주체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회원 명부에 관한 거, 네 번째는 공동회 일시와 장소에 관한 이 4가지 저희 측이 금지해야 되는 이 이유를 4가지 항목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각 항목별로 일일이 판단하고 총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채권자 측엔 우리 교회 측의 주장이 뭐냐면 이탈 측에 공동회 소집의 권한 자체가 없다. 그 이유는 7월 1일 공동회 연기가 부적절한 방법, 곧 현장 방송이나 문자 공지 등에 의한 것이므로 소집권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법원은 이 소집권 자체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송이나 문자로 공동회 연기를 알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동회 소집권은 여전히 공동회 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집 주체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공동회 준비위원회나 투개표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공동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 규정에, 저희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선관위의 주관하에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법원의 판결은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이것을 준비해도 소집 절차 등의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그 소집 주체가 되어서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저희가 7월 9일 임시당회를 통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공동회에 관련된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장로나 뭐 권사나 또 이렇게 목사 임직에 관한 부분들만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회나 당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회 결의로 위탁 의결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9일 임시당회에서 아예 선거관리 규정을 바꿔서 공동회의 그 주관도 그 업무에 포함을 했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런 7월 9일자 임시당회에서 개정한 그 결의 자체도 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이유는 구 서울 남로회 측에서 지난 5월 7일 날 유종원 대리회장을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 면직 처분의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래서 저희와 이탈 측의 양쪽에 이 대리회장의 어떤 그 면직에 관한 부분은 계속 법적 다툼이 있고, 또 이탈 측에서 9월 6일 대리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동회 준비위원회 측에서 이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9월 6일 날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어제 많이 염려들 하셨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또 예상을 하고 지난 4월달, 5월달 이미 노회 차원에서 초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또 방지책을 마련했고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9월 6일 가처분 심리에서 저희가 변론하고 또 우리 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회원 명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뭐냐면 채무자들, 즉 이탈 측이 작성한 회원 명부가 규정 위반이고 거기에 보니까 1,600명 정도나 되는 회원들이 조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작성한 명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회의 개회 인원수가 몇 명인지, 결의 정족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확정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명부에 의해서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소집권이나 소집 주체는 저희가 그 공동회 쪽에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원 명부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 회원 명부를 사무국 명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한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회 측은 저희의 협조, 또 저희와 같이 협의하지 않고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이 회원 명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공동회가 공준위 측에 의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회원 명부를 작성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기억사항에 보면 투표에 기초가 되는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명부는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한 겁니다. 그리고 괄호사항에 보면 이 채무자들이 7월 1일자 공동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공동회 측에서 용역을 동원하고 후추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서 사용을 했고, 이 투개표 장소인 모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전에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그 전에 6월 25일, 26일 당회와 또 저희 노회를 성도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회의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공동회 측에서 했기 때문에 회원 명부마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국이 작성한 회원 명부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심리할 때도 재판부가 공동회 회원의 기준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대리인이 만 19세 이상 세례 교인이다. 그리고 저희 측 대리인이 거기에 추가해서 교구와 기관에 편성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재판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구와 기관에 편성된 것, 이것이 교적부인데 그 교적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 사무국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명부와 회원 자격을 증빙할 기초 자료들, 곧 교적부 등은 사무국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명부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사무국의 명부와 비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8월 20일경 회원 명부를 공고했지만 충분한 열람 기회나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준위 측에서 공개한 회원 명부를 보면 약 5,000명 좀 넘게 공고가 됐지만, 기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타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선교회는 공동회 회원의 3분의 2가 여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선교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는 각 교구 1대부터 33대 교구가 표시가 돼야 이 사람이 우리 교구에 있는 정당한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 기관도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 관현악, 사관학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기관들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 기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그 모든 근거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저희가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을 받아들여서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그다음 네 번째는 회원 명부가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이로 인하여 만약 이 사건 공동회의가 그대로 개최된다면 자격을 갖춘 공동회 회원들의 당의장 선출권 및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된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사무국 작성 명단과 공준위의 회원 명부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한 상태에서만이 공동회의를 진행해라.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번째가 일시와 장소에 관한 문제죠. 저희는 개최 일시와 장소가 월요일날 오후 6시, 그다음에 솔로몬 교회라고 하는 타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회원들의 참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럴 때 법원에서는 이 공동회 개최 일시 장소가 공동회 회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좀 깔끔하게 판단하려면 하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당회장님 광고하셨지만 솔로몬 교회에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또 솔로몬 교회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합의서를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화도 났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공동회 측이 솔로몬 교회에서 다시 공동회를 개최할 여지가 상당하고 솔로몬 교회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또 일부 성도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가서 그런 항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4가지 사항, 소집권, 소집 주체, 그다음에 회원 명부, 일시와 장소 이 4가지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숫자로 보면 2대2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저쪽에 이 2가지 소집권과 소집 주체는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거 회원 명부가 부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공동회를 소집을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소집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원 명부를 교회 사무국에 근거한 명부로 공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동안 주장을 재판부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셔서 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관 개정과 당의장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결론 부분은 이러한 취지를 다 인용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판결문은 뭐 앞에 다 소용없고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동회의는 이 사건 회원 명부의 부정확성 등에 기인하여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이 사건 공동회의가 개최될 경우 이 사건 교회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전체 공동회 회원의 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건 결의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 사건 공동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건 공동회 개최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공동회에 대해서 이탈 측에서 이제 금지 가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3가지 항목으로 금지를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 명부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희가 제기한 2,440명으로 3분의 1 이상의 청원을 한 것은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회 측에서 작성한 회원 명부와 저의 명부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탈 측 회원들 한 2,020명은 이 오늘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는 공동회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96명에 대한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3분의 1 청원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금지 결정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의 소집 절차와 의결권 문제를 또
이제 재판부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곧 당해 소집은 7일 전 공고하게 되어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전날 저녁 8시 25분경에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공고 절차에 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쪽 이탈 측 그 장로들이 당원들이 일부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그들의 참석권이나 의결권 행사가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금지의 어떤 그 이유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역시 아까 저희 재판과 동일하게 대리회장의 소집권한 문제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면직 판결 받은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가처분 재판에서 다투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이 상황을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결론들이 9월 6일 대리회장님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 심리 결과가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법원은 이탈 측에서 제기한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거 공동의회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영향받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절차 또 이 절차를 보완해서 얼마든지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향후 이런 모든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서 교회 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